술만 안 먹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착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철학관에 가면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철학관에 가면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는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철학관에 가서서 물어보실 때 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보십니까? 내 사업은 어떻게 될지, 돈은 잘 벌지, 부부간의 관계는 어떨지, 자녀에 관해서는 어떨지, 언제쯤 이상적인 이성을 만날 수 있을지,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어쩌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철학관 선생님들은 대답을 해주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듣고 상담료 드리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철학관에 가서 그런 말만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사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철학관에 가서 내 운명이나 혹은 내 삶의 모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먼저 이 질문을 하고 나머지를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 사주는 어떤 모양입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즉, 내 사주의 꼴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사람 상관없이 누구라도 운세가 바뀌어 들어오는 대운을 10년마다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대운을 맞이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대운을 좋은 운으로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대운이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10년마다 크게 바뀌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운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 들어오는 것을 세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10년마다 1년마다 각각 운들이 다르게 들어오는데 왜 사람들의 운명은 전부 제각각일까요? 사주가 생긴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철학관에 가면은 우선 내 사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사주의 모양이 어떤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을 차로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나 포장도로를 달릴 때 제 성능을 발휘하는 세단 승용차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험한 길이나 세단 승용차로는 잘 갈 수 없는 그런 길들을 달릴 수 있는 SUV 같은 차량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짐을 산더미처럼 싣고 막 산도 오르고 그렇게 달릴 수 있는 화물차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주팔자라고 하고 명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 차량이 달리는 길을 우리는 대운 혹은 세운이라고 하고,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명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을 먼저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나서 내가 어떤 꼴인지를 알고 나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전업주부거나 아니면 주부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주방용품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 수저, 국자, 냄비, 또 이 냄비 중에서는 가스레인지에 적합한 냄비가 있고 인덕션에 적합한 냄비가 구분되어 있고, 국자도 국물을 같이 뜰 수 있는 국자가 있고 국물은 거르고 건더기만 건질 수 있는 국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디자인들이 다르죠. 사용법도 다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방용품도 역할에 따라 모양이 다른데 사람들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제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성격으로, 어떤 사람들은 약간 모난 성격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예민한 성격으로, 어떤 사람들은 흉폭한 성격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나 이쪽의 개념보다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런 사주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술가적인 소양이 풍부해서 제대로만 가르치고 교육시킨다면 훌륭한 예술가로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사주로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렇게 능력을 가진 사주로 태어난 사람을 능력이 다 발휘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시키고 환경을 조성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대운과 세운까지 받쳐준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생긴 꼴대로 그 분야에서 최고로 우뚝 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긴 모양, 자신의 사주의 꼴, 사주의 모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렵습니다. 벤츠나 그랜저 같은 고급 세단 승용차에 지붕에다가 짐을 하나 가득 싣고 그냥 비포장 울퉁불퉁한 도로를 막 달린다면, 그러고 나서는 제대로 못 달린다고 너는 능력이 왜 그러냐, 너는 왜 노력하지 않느냐,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다그치고 평가 내리고 규정짓고 꾸짖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사주팔자의 생긴 꼴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만들기도 하죠.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운동을 시켜놓고 너 왜 운동 못하냐? 너는 게으르니까 안 돼. 뭐 너는 노력하지 않아서 안 돼. 과연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랜저나 벤츠 같은 고급 세단들은요, 탄탄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자기 생김대로 가는 것이고요.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터보 엔진 같은 것이나 사륜구동 같은 것으로 험하고 힘든 그런 길도 막 거침없이 달릴 때 비로소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알고 존재 가치를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화물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무거운 짐, 힘든 짐을 싣고도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태어난 보람을 느끼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존재대로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의 행복한 삶을 응원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정작 그 자녀들의 생긴 꼴이나 적성에 맞지도 않는 것을 시켜놓고는 그걸로 부담을 주고는 너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게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다른 애들은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뭐가 부족해서 못하냐, 엄마 아빠가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다 달라요. 예술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적 계통에 종사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매사 안정적이고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 기업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죠. 사업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나라의 경제의 한 축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로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끔 부부간의 문제를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훌륭하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정밀하게 관찰하고 또 부부간의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잘 끄집어내서 그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탄이 나올 정도로 심리를 잘 이해하고 조율해주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이지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이 사주팔자를 한번 대입시켜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라는 것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다투고 불화하고 헤어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노력을 통해서 다시 화합하고 잘 사는 그런 부부로서의 삶을 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이면을 한번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성향이 그런 환경에 처졌을 때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초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그런 환경이 조성됨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술만 먹으면 전혀 다른 폭력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사람이요, 술만 안 먹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럽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 사람이 술을 먹어서 폭력적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데 평소에는 이성으로 누르고 있다가 술을 먹음으로써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고 더 이상 이성적으로 자기를 억누를 수 없을 때 가지고 있던 본연의 폭력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런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애초 그 사람의 사주팔자에 중독성에 취약한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혹은 의도적으로라도 그것에 접근했을 때 그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중독 속에서 서서히 자신의 삶을 망쳐가게 되죠. 제 이런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참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온 제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경우는 정말 숱하게 많이 봅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맺어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철학관에 가서 자신의 인생이나 운명에 대해서 상담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저의 사주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